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2달 반 만에 400명대 아래인 399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1차 목표인 1,400만 명 접종이 이번 주 안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50대 이상과 고3 수험생 접종 등을 골자로 한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늘 17일 발표합니다. 주요 7개국 G7이 영국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서 안전한 방식의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거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이 공동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3월 말 이후 77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99명 추가돼 누적 14만 8,2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6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46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과 울산에서는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발적 감염 속에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88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7명이 늘어 153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만 7천여 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183만 명입니다. 한 차례 맞는 백신을 포함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1,000여 명이 추가돼 누적 3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가 이번 주 안에 최대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자료를 보면 최근 평일 기준 2차 접종자가 하루 70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서 이번 주 1차 목표인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오늘 17일 50대 이상과 고3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됩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8.3%로 수도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낮았습니다. 수도권 중학교와 직업계고의 등교 확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학가인 비대면 수업이 자리 잡았죠. 주요 대학들이 오는 2학기엔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외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전진우 씨. 교수님, 동기들과 호흡 맞추며 연기를 배우는 대학 생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혼자 듣는 화상 수업. 코로나19 사태로 한 과목을 제외하곤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대면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뿐입니다. 교수님이랑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이게 마주치면서 배우고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집에서 혼자 줌 켜놓고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의지가 부족해진다고 해야 하나? 같은 학과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같이 수업을 안 들어보고 마주칠 일이 없던 동기들이니까 친해지는데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강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 인원은 다른 강의실로 나누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반 이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연세대나 서강대, 한양대도 강의 인원을 제한해 대면 수업을 늘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면 수업 소식이 전해지자 뜻밖에도 대학생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대학교라는 게 단순히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더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동아리라든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감염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고 백신을 20대들이 어느 정도 다 맞고 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인 후에 마음껏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많습니다. 한 대학교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좀 오히려 취업 준비할 때도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덧 비대면 시스템에 적응한 대학 사회. 핵심은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인 만큼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감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큽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인원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음 달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앞서서 중간 단계로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현장에서는 취식이나 함성 등 방역수칙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야구장과 축구장은 지금까지 좌석수의 10%만 관중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실 야구장은 2,500명, 상암 월드컵 축구장은 6,600명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앞으로 3주 동안 입장 인원이 3배 늘어납니다. 잠실 야구장은 7,500명, 상암 축구장은 19,8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인 부산과 대전, 광주 등 비수도권 경기장은 전체 좌석의 절반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부산의 사직구장엔 12,000명, 광주 기아구장은 10,000명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장에서 취식이나 함성은 여전히 금지되며 현장에는 방역수칙 감시 요원이 추가 배치됩니다. 프로 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방역관리 요원을 증원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예정입니다. K-팝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장도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공연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의 7월 서울 공연이 재개되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도 오프라인 공연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내 공연을 관람할 경우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밀집도가 있고 공기 순환이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공연이 보통 뭐 20-30분이 아니라 보통 2-3시간 하잖아요.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여름 휴가도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안전하게 다녀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휴가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 가족을 방문할 경우에는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2주간 격리를 하면서 서너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외국인들이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에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맞은 사람들은 신뢰성 문제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직계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입국자에게 면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제외 공간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외 공간이 심사해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대상자는 입국 전후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입국 직후 실시하는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서류를 위조해 격리를 면제받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엔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자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오랜 기간 고사비기에 몰렸던 여행업계도 잇따라 관광 상품을 내놓으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행사가 다음 달 12일 출발하는 프랑스 단체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려 17개월 만인데 상품 출시 이틀 만에 20명 정원에 8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 국가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한 고객님들이 실제로 가실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전체 홈쇼핑에서도 오랜만에 유럽 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5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TV 홈쇼핑 여행 상품 중에 역대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린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해외 항공권 예약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442%나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본격 추진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한층 커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해외여행 허용이지만 여행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주요 여행 수요자가 40에서 50대 여성층이 대부분이고 또 7월 이후에 이제 여름 성수기에는 이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줄을 이룰 상황인데 현재 백신 접종은 60대 이상의 장년 고령층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는 좀 향후를 기대해야 되고요. 여행사들은 일단 9월 추석을 겨냥한 상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은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격상됐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스가 일본 총리와 회담이 불발된 데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떠나는 전용기에 오릅니다. 18개월 만에 다자 외교 무대. 무엇보다 글로벌 리더들의 협의체인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받으며 코로나19 이후 확연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면서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소회를 SNS에 남겼습니다. 다만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회의장과 만찬장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짤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끝내 약식 회담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과 호주, 유럽연합 등 각국 정상과 교류하며 글로벌 백신 허브국의 입지를 다진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지지를 재확인한 점은 또 다른 성과로 꼽을 만합니다.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화 의지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존슨 총리는 북한에 영국 대사관을 두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약식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환경 세션 선도 발언을 요청받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유럽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스페인까지 국빈 방문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오스트리아 방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지난 1892년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고 내년에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고자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국빈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까지 이곳에 머물며 정상회담, 국빈 만찬, 총리와의 회담, 하원 의장 접견 방문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쿠르츠 총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당시 전 세계 모범 사례로 떠오른 K-방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환경 등 양국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스페인으로 이동합니다.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오는 17일까지 스페인에 머물면서 국빈 만찬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에서도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 함께 세관 분야와 친환경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스페인 일정을 끝으로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을 10억 회분 이상 기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여금 규모를 연간 1,000억 달러로 늘리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내년 말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세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부를 더 늘리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민간 분야와 주요 20개국 등과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자발적 라이선싱과 비영리적 생산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weekend leaders have pledged over 1 billion doses either directly or through funding to COVAX. That includes 100 million from the UK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이번 G7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첫 세션의 주제도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이었습니다. G7 정상들의 백신 기부 약속이 주요국들의 백신 독식과 자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7 정상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 문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112조 원의 국제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한 주요 7개국 G7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G7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비판한 것은 처음인데요. G7은 코로나19 기원 추가 조사에서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G7 정상들은 영국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또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야 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Two, to coordinate a common strategy to deal with China's non-market policies that undermine competition.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2단계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중국 조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전문가팀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된 우한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WHO는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면서 실험실 유출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문가팀의 자료 접근권을 제한해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G7 정상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협조해야 한다면서 투명성, 국제 조사를 위한 접근,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현지 시간 13일 기준 7,490명이 보고돼서 닷새 연속 7,000명이 넘었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애초 일정대로 21일 봉쇄 거리두기 조처를 사실상 완전히 해제할지 여부를 발표한다면서 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봉쇄가 모두 풀리는 21일을 자유의 날로 부르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스카이뉴스에 존슨 총리가 자유의 날을 예정보다 4주 연기한 다음 달 19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던 영국인 중 대다수가 결국 백신에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브리스톨대와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 모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소스 모리는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에 이어서 올해 4월 1일부터 16일까지 각각 16세에서 75세 성인 약 4,900명을 면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조사에서 자신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이들의 84%가 현 시점에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단오입니다. 단오는 예로부터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행사가 열리던 명절인데요. 절기에 걸맞게 오늘도 볕이 따갑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